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이 또다시 내부 권력 투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베이징에서 열린 19기 중앙기울검사위원회, 이걸 줄여서 중앙기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앙기울이 5차 전체회의에서 일부 부패 분자들이 당과 국가의 권력을 훔치려 한다 그러면서 부패 척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사 통신의 보도가 그렇습니다. 특히 이 반중 매체인 대기원시보는 시진핑이 당 내부 실상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중국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 중국에서 반부패를 지휘하는 중국 공산당 감찰기구인 중앙기울회를 열었다. 이건 그만큼 처리해야 될 정적이 존재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특히 이 시진핑 당서기가 직접 부패 분자를 지목하면서 그들이 당과 국가의 권력을 훔치려 한다. 이 훔치려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과 국가의 권력을 훔치려 한다. 이렇게 언급한 것은 그만큼 지금 엄청나고도 시급한 일이 중국 권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22일 회의에서 정치 부패가 가장 큰 부패라 그러면서 일부 부패 분자들이 이익 집단을 결성해 가지고 당과 국가 권력을 훔치고 또 비조직적 활동을 벌이려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시진핑은 이어서 외부 충격보다는 내부 충격이 더 치명적이라 그러면서 정치와 경제 문제가 뒤엉켜서 당과 국가 정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패 분자가 경제적으로 부패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탈바꿈하여 정치 기울과 정치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어떤 부패 분자들은 매우 깊이 숨어 있고 위장을 아주 잘한다 그러면서 이 공개석상에서는 당 중앙의 정책 결정을 철저히 관찰하겠다 그러면서 충성 분자같이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보이콧하는 양봉의미, 그러니까 보는 앞에서는 순종하는 시하고 속으로는 딴 마음을 먹는다, 이런 양봉의미도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관영 신화통신이 직접 이런 직설적인 말로 격하게 기사를 보냈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지금 심각한 내부 투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시진핑 총서기가 공개적으로 중국 공산당 내 암투를 이렇게 말하면서 공개까지 했다. 이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워야 할 만한 내홍의 규모라든지 폭발력도 대단하다는 의미겠죠. 자, 관심의 초점은 이 시진핑 총서기가 지목한 양봉의미 세력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점이죠. 신화통신 등은 올해 들어가지고 중앙기울위는 7명의 고위직 간부를 부패 혐의로 적발의 징계 통보를 발령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 7명 중 6명은 모두 당 정치기율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정치기율을 위반해서 당적을 박탈당한 사례로 덩후일인 전 충칭시 부시장 겸 공안국장, 원고둥 전 칭하이성 부성장, 류거창 전 인민은행 부행장 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난 사람들은 일벌백계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그들이 핵심 양봉의미 세력은 아니다. 이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신화통신의 기사는 강력한 정치 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기회주의자와 이중인격자를 적시에 가려내서 중대한 정치적 폐해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기원시보는 시사평론가로 양웨이의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시진핑이 당 매체를 통해서 내부 투쟁이 격화된 상황을 공개적으로 폭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그러면서 대중에게 노출되는 것을 감수하고 정적에게 경고를 보낸 것은 중국 내부 투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어서 2021년 신년 초부터 중국 내 권력 투쟁은 아주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한 봉쇄 1주년 시점에서 중국 공산당 고위층은 국민의 생사에는 무관심하고 자신들의 생존에만 급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내 권력 싸움은 중국 공산당 정권의 존립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이 대항하는 세력은 누구일까요?
여기에 대한 단초는 지난해 12월 16일 밤늦게 중국 관영신화통신의 인터넷판 신화망 메인 화면에 미국에 무릎 꿇는 구루병은 치료돼야 된다. 이런 글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구루병이라는 것은 뭐 비타민 D의 결핍 때문에 안짱다리 같은 이런 뼈의 변형이라든지 성장장애 일어나는 병을 일컫는 거죠. 문제는 이 글이 나온 시점과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2일 그리고 9일에 중국 공산당 핵심들을 향한 미국의 제재가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중국 고위층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그러면서 이들에게서 미국에 항복하자 뭐 이런 원성들이 쏟아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이 글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권력 핵심에서의 분열이 이어지니까 중국 당국은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회의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중 관계 악화에 대한 해법도 뚜렷하게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 공산당 핵심 권부 세력은 더욱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현재의 상황을 몰고 온 시진핑 총서기 세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진핑 퇴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퇴진해야지 중국이 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미 지난 8월에 베이다이어 회의에서도 당 원로들이 시진핑 주석에게 강력하게 질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미국과의 악화된 관계에 대한 그거에 대한 해법을 주문했었죠. 그때도 당 원로들은 시진핑에게 미국의 요구를 대폭 들어주면서 사실상 항복하라고 충고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당시도 중국 권력 상층부들이 제일 우려했던 일이 자신들과 가족들의 미국 방문 금지 그리고 재산 동결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 우려가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까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원로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류 세력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이 당선된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미중 관계가 급속하게 전환될 거라 그러면서 진정을 시켰는데 문제는 시진핑 세력의 말대로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력한 중국 압박 정책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될 조짐을 보이니까 이들 시진핑 반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2월 당시에도 당 원로를 대신하는 고위 권력자들이 시진핑 주석에게 다시 미국과의 부드러운 관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내놓은 글이 뭐냐? 바로 미국의 무릎 꿇는 구루병은 치료돼야 된다라는 제목의 시진핑이었습니다. 이 시진핑의 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진핑 옹호 세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글은 대뜸 일부에서는 그동안 미국식 민주화 자유를 불허하거나 미국의 인권 상황을 치켜세우고 미국 제도의 복구력을 과장하면서 미국을 숭배하며 무릎 꿇는 논조를 퍼뜨리며 확산시켜왔다. 이보다 더 심한 것은 미국의 방역 능력을 상상력을 펼쳐가며 감탄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서두부터가 선전포고죠. 그러면서 이 글은 이렇게 그저 미국의 고개 숙이는 자들과 반드시 싸워 그들이 더 이상 영향력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결의를 다진 겁니다. 이 글은 마지막으로 대격변을 앞두고 우리에게 믿음과 확고한 의지가 있어 흔들리지 않는다면 넘지 못할 고비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글의 핵심은 지금 중국 권력 핵심부에서 미국과 결사항전의 개념으로 적극 대응하자는 시진핑 노선에 반대하면서 미국에 맞서는 전략을 포기하자고 공개적으로 논의를 했고 이들의 제안이 중국 권력 핵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가지고 거론할 정도라면 사실상 미국의 항복을 요구하는 이들이 최고위층 세력인 정치국이라든지 이 정치국 상무위원 1급들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특히 마치 뒷담하듯이 배후에서 논의되는 비공식적 문제였다 그러면 당이 주도하는 핵심 매체에 이런 글을 실으면서 대중에게 공개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진핑 주석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시진핑이 직접 나서가지고 결사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할 만큼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지난 12월 중순에 시진핑이 직접 나서가지고 미국과 결사항전의 신념으로 6.25를 돌파해 나가자고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시진핑 세력들이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시진핑 축출 계획까지 거론하게 되니까 시진핑 총서기가 아예 중앙기울이의 칼을 빼들고 본격적으로 반시진핑 세력 소탕 작전에 나섰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 총서기가 스스로 인정한 같이 지금 반대파의 세력화가 심상치 않고요. 그들이 당의 권력과 함께 경제력 또한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총서기가 중앙기울이 칼로 휘두른다 그러더라도 근본까지 그리고 최고위층까지 뿌리 뽑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시진핑 옹위 세력은 부단히 반대 세력 숙청을 해왔었죠.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격렬한 반대 세력들이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중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진핑 반대 세력이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시진핑 또한 지금부터는 자신의 안위를 내걸고 엄청난 권력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중국 내 권력 투쟁이 암투 개념이었다 그러면 2021년 새 벽두부터 진행되는 권력 투쟁은 대낮에 서부 총잡이들의 결투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시진핑은 공개적으로 반대파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 잡아들여 숙청해버리겠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시진핑의 뜻대로 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천하의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시진핑이긴 합니다만은 반대 세력의 견고한 성 역시 그렇게 쉽게 무너질 그런 진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시진핑파, 사실 그들이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수면 위로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 반시진핑파인지 시진핑이 다 안다는 거죠. 다만 제대로 손을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숙청을 해봤자 꼬리 자르기만 할 뿐입니다. 몸통은 그대로 두고요. 문제는 그런 반시진핑파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시진핑 자신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겨난 거죠. 왜냐하면 10년 주기의 계파 순환 원칙에 따른 주석직 승계 구도를 시진핑이 깨버리면서 순혈 시진핑파 외에는 모두 적이 돼버렸습니다. 그들이 지금 반시진핑파로 똘똘 뭉쳐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파는 공청당과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고요. 또 범시진핑파 내에 태자당 세력 간에서도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경제계획도 부진하고 미국과의 신냉전 같은 것이 이어지니까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이런 태자당 출신들이 공공연하게 시 주석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공청당과 상하이방까지 반시진핑 세력으로 결집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천하의 시진핑도 함부로 이들을 손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타임스가 지난해 10월 6일 자세히 보도를 해드렸었고요. 유튜브는 556회차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중국 공산당의 권력투쟁은 한마디로 양대 세력의 진검승부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가장 맞을 듯합니다. Y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